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과서 펴시고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참 슬픈 내용이죠. 한반도 분단의 과정을 알아봅시다요. 자, 오늘은 매우 슬픈 내용. 한반도 분단의 과정을 알아봅시다. 자, 분단이 이렇게 나눠진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일본이 항복하자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자, 우리 조선은 사실 일본 땅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을 일본 본토도 점령해야 되겠지만 조선도 그냥 일본이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들어와야 되겠죠. 이제 전쟁은 보병이 들어와야지 끝나요. 38도선을 경계로 남쪽과 북쪽에 각각 주둔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지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이거든가 오늘? 네, 잠깐만요. 자, 통일되면 좋겠죠? 자, 1945년 8월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고요. 우리 민족은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희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방을 맞았는데요. 하지만 우리 민족의 해방은 온전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 비극이었죠. 우리 광복군도 실제로 진공 작전을 하지 못했잖아요. 9월에 들어오려고 했는데요.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함으로써 얻게 된 것이었죠. 이 광복은. 우리는 왜 분단과 전쟁은 다음 차시 내용이에요. 왜 분단과 전쟁이라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맞게 된 것인지 한번 시간을 되돌려 보도록 합시다. 자, 2차 세계대전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자, 연합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대 이제 이 주축국대 연합국의 전쟁으로서 세계 전쟁으로 확대됐죠. 근데 이탈리아는 1943년 9월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독일은 1945년 5월 달에 항복을 하게 돼요. 이미 전세가 기울었지만 일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국과 일본은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었죠. 자, 미국은 빨리 도쿄를 점령하고 전쟁을 끝내고 싶었어요. 원래는 항복해야 정상인데요. 일본인들은 항복은커녕 1억 총옥세. 자, 뭐냐면 옥세 부서져서 옥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멸하더라도 끝까지 싸우자. 1억 인구가 충절을 위해서 황제, 그러니까 천황에게 충절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싸우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저항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가미가제라고 불리는 특공대원 젊은이들을 편성해서 전투기를 몰고 그냥 미국 함선이나 뭐 비행기 이런 걸 기체로 돌격해서 자살 공격까지 감행하니까 미국 일본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고 저항도 이렇게 끈질기죠. 그러니까 미국군은 피해가 생각보다 커지는 거예요. 전쟁에 이길 것 같긴 한데 그냥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피해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끝낼 이런 생각을 해내죠. 어떤 보관. 자, 그래 결심했어.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그것은 바로 소비에트 연방이죠. 소련의 스탈린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거였어요. 자, 전쟁에 앞서서 이제 이 회담이 있었죠. 1945년 2월에 얄타 회담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이것은 이탈리아는 이미 43년에 항복했고요. 독일도 거의 졌어요. 독일이 항복을 5월에 하지만 이미 2월에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어서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제 연합국 지도자들이
모여서 독일 패전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죠. 자, 이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은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미국을 좀 도와서 일본의 후방을 좀 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소련 일본이랑 또 되게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얄타 회담의 또 중요 주제였어요. 소련의 대일본전 참전이 중요 주제였기 때문에 또 소련은 참전을 하기로 합니다. 대신 참전의 대가로 제시한 것은 당시 소련 요구는 뭐였냐면요. 이렇게 쿠릴 열도와 사할린 남부 지도에 표시된 부분이 있죠. 요것을 반환하는 거예요.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반환하는 거였어요. 요거는 언제 뺏겼냐면요.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이 한번 있었잖아요. 러일 전쟁 1904년에서 5년 이때 러일 전쟁 때 러시아가 일본에게 빼앗긴 영토였어요. 이것을 다시 돌려주면 되겠다. 자, 미국에서는 뭐 당연히 못할 게 없죠. 그래서 오케이 하고요. 소련은 3개월 이내에 일본과 전쟁이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하지만 약속을 안 지킵니다. 민기적 되고 있어요. 안 들어갑니다. 전쟁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시간을 끄니까 미국에서는 아우 진짜 저거 속이 새까맣게 다 들어가는 거야. 그때 미국은 또 다른 것들을 하고 있었죠. 미국은 작은 시골 마을에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스트리밍 할 때 링크 단톡이에요. 잠깐만요. 단톡에는 안 올리는 거 맞는데 내가 거기다 올렸잖아. 그러니까 굳이 올릴 필요가 없지. 잠깐만요. 내가 원래 계속 올려줬나? 네. 선생님이 지금 요즘은 단톡 안 올립니다. 왜냐하면 거기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내가 올리고 있죠, 미리. 아무튼 간에, 맨하튼 프로젝트 찾았죠? 네. 그래서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이것이, 네. 작전명 맨하튼 프로젝트죠. 맨하튼 프로젝트. 그래서 이건 뭐죠? 맨하튼 프로젝트가 여러분이 알고 있죠. 자, 미국의 주도로 이뤄진 핵폭탄 개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폭탄 이름이 뭐죠? 폭탄의 애칭이 있습니다. 별칭이 있는데요. 폭탄 이름이 예. 자, 리틀보이예요. 리틀보이 그렇죠. 리틀보이 참 너무 좋잖아요. 아주 조그만한 아기인데 이 조그만 아기가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떨어집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이유는 그 당시 뭐 군수 공장도 많았고요. 또 하여튼 그랬기 때문에 히로시마에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죽었겠죠. 군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조선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인 피해자도 당연히 많았겠지만 조선인 피해도 굉장히 많았겠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돼요. 돼서 이 폭탄으로 하루에 그 당일이 죽은 사람만 10만 명, 그리고 그 이후에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도시는 그냥 없어집니다. 길만 남아있죠. 폐허로 변해버리고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일본은 이제 패전이 되죠. 나가사키 하나 더 맞고요. 그 다음에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자, 드디어 이제 조선 독립이 오는가? 그런데 조선 독립이 오는가? 그런데 자, 이렇게 되자 전쟁이 그대로 끝나버릴까봐
이제 카톡방 말고 거기 선생님이 거기다 올려주잖아요. 거기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예. 자, 소련은 갑자기 급해지기 시작해요. 잠깐만, 전쟁 끝나겠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소련 얍삽하죠. 끝날 때쯤 이렇게 들어올라 했는데 일본이 핵폭탄을 막 맞더니 갑자기 그냥 항복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데 하면서 소련이 급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원폭이 아까 8월 6일에 떨어졌잖아요. 원폭이 8월 6일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소련은 8월 9일에 참전합니다. 야, 전쟁 참여하는 게 정말 이거는 얼마나 급하게 들어왔을까, 그죠? 3일 만에 급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련은 참전하자마자 아주 무서운 기세로 남하합니다. 그래서 개전 6일 만에 이제 한반도 북부 거의 평양 이렇게 하고 쭉 점령을 하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은 이러다 다 뺏기겠어. 소련이 한반도를 단독으로 다 점령할까봐 매우 다급해지기 시작해요. 이러다 다 뺏기겠어.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은 소련군에 비해서 한반도에서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끝나갈 무렵 미국은 한반도에서 900km 떨어진 오키나와에 있어요. 오키나와에. 그러니까 이미 이제 소련 다 들어오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소련에게 딜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어떤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게 8월 11일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펜타곤의 이 방에서 이 젊은 두 대령이 한반도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돼요. 자, 당시 이 대령이에요. 지금 이 두 분 보이죠? 이 두 분 중 한 분 왼쪽 분이 아직 살아계셔서 인터뷰를 했어요. 자, 딘 러스크고요. 당시 대령이었고 전 국무부 장관까지 하셨대요. 자, 서울 북부에 38도선이 있었고, 그래서 서울을 포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8도선을 조정위원회에 제시했대요. 그렇게 작전 지역을 구분하기 위한 선이었죠. 이게 38선이에요. 30분 동안 그었어요. 그래서 30분 만에 결정이 되고요. 이 미국의 제안을 또 소련이 받아들여줘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안 되는 거 한번 이렇게 던져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련까지 포함한데, 또 소련이 오케이 하네요. 그래서 이건 무슨 개꿀 그랬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소련은 본격적으로 북한 쪽에 이제 38도 위쪽에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고요. 바로 일본은 항복을 선언하게 되죠. 자,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남북을 이렇게 나누어서 주둔을 하게 돼요. 야, 장난하지 마시고요. 쓸데없는 채팅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채팅하지 마시고 이제 뭐 공부에 관련된 거나 뭐 요런 거 그냥 자기 느낀 점 있잖아요. 소련 너무 얍삽하다 뭐 이런 건 치셔도 돼요. 알겠죠? 자기 든 생각은 치셔도 되는데 공부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38도, 38도 선이 생겨났죠. 자, 이건 원래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인 목적으로 생겨난 선이에요. 그냥 30분 동안 끈 거잖아요. 뭐 37도가 되었을 수도 있고 38도, 39도, 40도 아무거나 다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남북 분단의 시발점이 되었어요. 자, 이후에 이제 이때만 해도 미국과 소련은 같은 연합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1946년, 7년 이렇게 가면서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제 미국은 소련의 공산주의, 커뮤니즘이라죠. 커뮤니즘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소련은 이제 동유럽 쪽으로 세력을 확대하게 되면서 유럽 쪽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1946년, 47년 이때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47년, 8년 돼가지고 이때는 이제 굉장히 미국과 소련의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서로 양보 안 하고 그럴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민족의 분단으로 이어지게 된 이 38도 선이에요.
자, 그래서 메가더는 9월 달에 들어옵니다. 메가더는 이제 멀리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 들어오고요. 자, 일본 국정부의 항복 문서 내용에 의해서 나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한반도에 상륙한 미국과 소련군. 결국 38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설정하고 이렇게 군정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 점령 지역은 38도 이남이 되고요. 소련 점령 지역은 38도 이북이 되죠. 그래서 38도 선을 경계로 서로 경계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교과서에 어디냐면요. 거의 안 들려요? 소리 좀 키우세요. 근데 그렇게 안 들리지 않을까요? 소리 키우시면. 왜냐하면 내가 영상이랑 같이 쓰지 않으니까 소리 좀 키워놓으면 괜찮을 거예요. 거의 일정하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봅시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첫 줄이에요. 첫 줄. 첫 줄이에요. 첫 줄이에요. 첫 줄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남쪽과 북쪽에 서로 주둔하게 됐어요. 그죠? 첫 줄이에요. 자, 보시면 한번 써볼게요. 첫 줄. 소리 제일 키워놨어요. 아마 될 거. 아까 전에 내가 마이크에서 멀어져가지고 그럴 거예요. 좀 크게 말할게요. 1번. 자, 전쟁의 종결. 전쟁의 종결. 자, 전쟁의 종결로 자, 기억. 일본이 항복하게 되죠. 일본 항복.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한 방씩 맞고 항복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 38도 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주둔하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38도를 경계로 자, 여기는 미국이 점령하게 되고요. 이쪽은 소련이 이렇게 점령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 두 번째 줄까지 내용이에요. 자, 이후 쭉 봅시다. 이제 이후 어떻게 되는지. 자, 이후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군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후 자, 3개월 뒤에 자, 그러면 1945년 12월이 되겠죠?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상회의가 열립니다.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외교부 장관,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강경화 씨잖아요. 강경화 같은 이런 외교부 장관들이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외무상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1943년의 카이로 선언인데요. 카이로 선언, 카이로 회담이죠. 1943년 미국, 영국, 중국 그때 장제스도 갔죠. 이런 대표자가 모여서 일본에 대한 공격과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이 회담이에요. 이 회담 내용을 다시 모스크바 협정에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를 독립시키자. 요로는 이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이 자리예요.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립니다. 아주 중요한 회의인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결정됩니다. 자, 어떤 사실들이 결정되냐면요. 자, 조선의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고요. 조선 임시 정부 수립을 원조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자, 그리고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에 관한 협정을 제안한다. 자,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선 결국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결정되었어요.
뭐 공산주의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바꿀 수 있나요?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런 말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조선에서 정치 체계가 한 번에 바뀌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조선에서 조선에서 고려로 바뀌는 것 아니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는 것 같이 바뀔 수 있지만 쉽지 않죠. 그러려면 이제 혁명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 혁명들이 성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실패하잖아요. 실패하면 반란, 반역, 역이 이렇게 되고요. 성공하면 혁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공한 것들이 볼셰기 1918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그 다음에 1700년도인가요? 저 프랑스 대혁명 이런 것들은 성공하게 되죠. 그래도 뭐 중국에서도 결국 중국이 그렇게 바뀌어요.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장개석이라죠. 장제스가 갑자기 이제 지죠. 그래서 공산당이 정권을 잡잖아요. 그래서 마오쩌둥, 모택동이 정권을 잡죠. 그래서 이제 대만으로 장제스는 도망가게 되고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중국의 중요한 유산들이 다 대만에 있습니다. 도망가면서 전부 다 대만으로 갖고 갔어요. 그래서 중국의 예전부터 중요한 유산들은 전부 대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문화유산들이 없어요. 네, 다 대만에 엄청나게 크게 다 있어요. 아무튼간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통치에 관한 협정을 제안하는데요. 자, 실제로 이제 모스크바 협정에서는 통일 정부 수립에 대한 구상이 포함이 돼 있었죠. 그런데 하지만 이제 겨우 나라를 찾았는데 신탁 통치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근데 이 혼란을 부추기는 신문 기사가 있었죠.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오보인데요. 신탁 통치 오보 사건이에요. 자, 회의 내용 중 신탁안 관련 부분만 부각돼가지고 국내 알려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내용이 이래요. 자,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가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한국에 즉시 독립을 주장한다라는 내용의 잘못된 보도를 내보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소련과 미국이 같이 신탁 통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 읽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갖고 썼거나 둘 중 하나겠죠. 이 보도로 인해서 사람들은 뭐 그 회의 그 결과를 정말 그걸 다 읽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중요 전문을. 신탁 통치가 주권을 빼앗는 것과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이런 나라들이 다 신탁 통치를 하다가 몇 년 있다가 전부 다가 독립을 시켜줘요. 특히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도 네 나라가 신탁 통치를 해요. 네, 신탁 통치를 해요. 오스트리아도 힘이 없어서 네 나라가 신탁 통치를 하지만 결국 5년, 10년 정도 있다가 결국 독립을 완벽하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도와주는 개념도 맞고요. 그러니까 도와주면서 사실 자기 나라에 유리한 그 정부를 세우고 싶어는 하죠. 하지만 분명히 독립시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친미 정부를 세우고 싶을 거고요. 소련 입장에서는 친소련 정부를 세우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독립을 시켜주는 거는 맞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간에 이건 식민지는 아니에요. 아무튼간에 근데 하여튼 이 오버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갈리게 되죠. 그래서 자, 모스크바 삼국 외상의 결정 그냥 따르자. 왜냐하면 이건 신탁 통치보다 우리 임시정부 수립에 있다. 그리고 이걸 결정해 그냥 우리가 실제로 지금 막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을 지지해야 된다. 소련은 당연히 소련 말 있죠. 주로 러시아를 쓰죠. 소련은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에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없어졌죠. 그 사회주의 혁명이에요. 사회주의 혁명 해가지고 고 연방이에요. 소비에트 유니언이 연방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 나라가 합해가지고 주축국이 러시아죠. 그러니까 지금도 러시아라고 하죠. 그냥 소련이라면 구소련, 러시아. 이게 뭐냐면 영어 아니에요. 러시아였어요. 주로 러시아였습니다. 간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좌익 주로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사회주의 계열. 평등을 추구하는 쪽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이 결정을 지지해야 된다. 이 결정을 따르더라도 신탁 통치를 하더라도 우선 임시정부를 수립하면 더 빨리 자주적인 정부 수립이 가능하니까 신탁 통치를 찬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익 쪽에서는 이 회의 결정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더 다시 어쨌든 이거 안 된다. 우리 자주 독립 운동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신탁 통치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두 의견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아주 찬반 투쟁으로 우리나라 좌우 분열이 아주 크게 나랍니다. 아주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자, 갈등이 일어났다까지 했네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한번 우리 교과서 한번 볼까요? 자, 교과서 내용 엄청 간단해요. 엄청 간단하죠. 자, 그래서 자 2번 써볼게요. 자, 이후 미영소 외무장관은 모스크바에 모여서 아까 모스크바 3상회의죠. 모스크바 협정이에요. 자, 2번 써볼게요. 2번은 모스크바 3상. 그러니까 3상이란 건 세 외무상이에요. 모스크바 3상회의. 모스크바 협정이에요. 모스크바 협정이죠. 자, 모스크바 협정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지 회의한 거죠. 자, 여기 한번 써볼까요? 한반도의 독립 문제 논의. 한반도 독립 문제. 그러니까 한국이란 말도 없고요. 사실 오히려 조선이란 말을 많이 쓰죠. 조선, 뭐 코리아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논의. 이 당시 이 사람들의 지도도 보면 이렇게 써놔요. COREA.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있어. CHOSUN인가?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조선이나 코리아라고 부르지 한국이란 말은 없어요. 이 당시에 말도. 자, 그래서 조선의 임시 민주주의 정부,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원조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만 쓸게요. 그 다음에 최고 5년간, 그러니까 5년을 꼭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5년 안 해요. 3년밖에 안 하거든요.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 그러니까 좀 싫긴 싫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신탁 통치를 하게 되죠. 신탁 통치를 한다는 이런 협정, 신탁 통치를 제안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결정이 되니까 이 뒷페이지 볼게요. 아까 전에 봤죠? 자, 신탁 통치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나라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일어났다. 자, 3번 해볼까요? 신탁 통치를 둘러싼 갈등이죠. 신탁 통치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요. 자, 갈등이 일어나는데 주로 찬성파는 누구냐면 주로 친소련이고요. 사회주의 계열, 공산주의 세력들이 주로 찬성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거의가 이제 사실은 공산 세력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하죠. 평등을 추구하는 쪽이 거의 70% 80% 했어요. 거의. 왜냐하면 그 당시 지주 계급들이나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엄청 착취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당시의 대부분의 이거는 공산주의예요. 네. 굉장히 사회주의예요. 실제로 이 당시 민주주의, 이 당시 지금은 우파라고 해도 그 당시 우파는 지금을 보면 엄청난 좌파예요. 엄청난
평등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회 시대상은 아마 이 공산주의가 대세였어요. 네. 그래서 반대하는 쪽은 주로 이제 이승만 주도죠. 반대하는 쪽은 주로 친미국이고요. 친미국. 그다음에 뭐 민족주의라 그래요. 민족주의. 뭐 김구도 이쪽이긴 해요. 민족주의. 이제 중간에 계속 바뀌어요. 이게 민족주의고요. 친일파애들 있죠. 친일파애들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신석순 반대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한번 볼게요. 그러면 PPT 봅시다. 이런 갈등이 생기고요. 내용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의 대표가 만나서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임시정부 구성 방법을 논의하고자 열려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모스크바 3상회의는 뭘 한다 그랬죠? 임시정부, 임시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럼 임시정부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서로 의견이 달라요. 미국은 미국이 원하는 쪽에 미국 유리한 쪽 참여하자고 하고요. 소련은 소련이 유리한 쪽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1946년부터 47년까지 두 차례 진행이 됐는데요. 두 나라의 의견이 서로 달라요. 이게 문제가 45년만 해도 미국과 소련이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뭐 어차피 같이 연합국이었잖아요. 근데 46년, 47년 하면서 유럽 쪽에서 그 미국 쪽에서는 그 소련이 이렇게 공산주의가 이렇게 커지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마셜 계획이라 해서 독일 쪽에 서독 쪽이랑 이런 쪽에 이제 서부 뭐 프랑스, 독일 이런 쪽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 확대를 경계합니다. 소련은 이제 또 사회주의 이런 공산주의를 확대시키고 싶어 했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 싸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국에서 서로 절대 주도권을 뺏기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회의가 결렬이 됩니다. 합의가 안 돼요. 합의가 안 되고요. 결국 미스 공동회의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미국은 한국의 독립 문제를 유엔에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 내용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일단은 교과서로 좀 더 볼까요? 네. 교과서로 좀 더 볼게요. 자, 그래서 4번은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요. 자, 미소 공동위원회 열려야 되겠죠? 미소 공동위원회. 이게 왜 생겼냐면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로 생긴 거예요. 임시정부의 구성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렇죠? 임시정부의 구성 방법 논의. 논의하기 위해서. 하지만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너무 달라요. 의견 대립으로 합의가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한국 문제를 유엔에 넘기자. 한국 문제를 유엔에 넘기다 그래요. 한국 문제를 당시에 이제 유엔에 자기가 이제 또 유엔을 많이 장악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문제를 유엔에 넘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유엔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유엔은 뭐냐면 또 볼까요? 자, 2차 세계대전 후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 설립된 국제기구예요. 그래서 이 유엔에서 많은 역할들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신탁통치 반대 집회도 있고요. 찬성 집회도 있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집회에서 사람도 엄청 많죠. 사람도 진짜 많죠. 이렇게 많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것도 많죠. 찬성하는 사람도 되게 많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이걸 잘 몰라가지고요. 그냥 이것만 봤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요것만 딱 보고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공산주의 되게 나쁘다고만 배웠거든요. 공산주의가. 예, 그래서 아주 나쁜 거구나. 신탁통치가 아주 나쁜 거구나. 이렇게만 배웠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좀 공부해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은 들진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꼭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나 어쨌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갈라지게 된 계기가 되거든요. 이 신탁통치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좀 아픈 역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죠? 오늘 내용이 많았고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보면 역사를 되돌려가서 여러분이라면 신탁통치를 찬성할지 반대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신탁통치를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죠? 반대할 것 같아요. 결국 글쎄요. 어떻게 될지. 참 어려운 일이네요. 그죠? 반대요. 신탁통치 반대가 많네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렵네요. 그때 당시로 간다면 반대할 것 같아요. 그때 당시로 시간을 돌린다면 반대할 것 같은데 지금 지나고 나서는 찬성하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신탁통치를 했던 나라들은 다 독립을 했거든요. 분단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간에 오늘도 참 오늘 재미없는 내용이었잖아요. 굉장히 재미없는 내용이 독립보다는 아무튼 반대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간에 시간을 돌린다면 선생님 찬성할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찬성하면 우리가 분단은 안 됐을 것 같으니까요. 예, 아무튼 간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아마 월요일에 선생님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월요일에 한번 그거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어쨌든 간에 영상도 이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영상들도 봐도 딱히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잘 여러분이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한 번 더 다시 보기로 한번 쭉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공부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수학은 없을 거예요. 수학은 없습니다. 수학은 이제 선생님이 사고 나셔서 하여튼 간에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안 되고요. 오늘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볼 수 있으면 선생님과 또 사회 시간에 이 이유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